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리튬 가격 바닥통과 국내 리튬주 장중 급등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신 진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중국 정부가 동절기를 앞두고 리튬 가격 방어를 위해 감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오면서 리튬 가격이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튬주 가운데서도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트 그리고 EV 첨단 소재가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대표님,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다시 기록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내가 이제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가, 리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늘 말씀드리지만 리튬이라는 이런 우리가 하나의 신기루 같은 거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눈앞에 있지만 잡을 수 없는 그런 테마인 것 같은데 리튬이라는 종목 자체는 테마 자체는 사실상에 늘 말씀드리는 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리튬 가격이 이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라는 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 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의 반등에 따른 리튬 가격 상한가가 나왔어요, 관련주들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의 차트를 보고 리튬 가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리튬 가격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반등이 나왔다,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살짝의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약 162 위안으로서 어제 이제 장중에 급등함이 나와줬는데 전체적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자리가 이제 바닥을 다졌다 아니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이 리튬 가격 이 정도의 상승 가지고서 상한가를 강력하게 갈 만한 과거의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고점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반등을 가지고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월봉상 이런 것이 하락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상승 패턴을 이어가다가 최근 리튬 가격의 하락과 함께 하락 패턴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하방 추세 때 때려 맞고 있는 조정을 이제 맞는 그런 자리에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강력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무엇으로 넘어가게 되느냐? 물량을 넘기는 자리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뿐만 아니라 다음 또 보고 간다고 하면은 이제 리튬 포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제 상방으로서 올라가다가 하이드로 리튬과 동일하게 지금 조정을 주더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항대 딱 막고 있는 자리가 막고 있는 구간대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사실상에 제가 봤을 땐 어제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이 물론 이제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닥을 다졌다. 이제 리튬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로 보낸다든지 강력하게 끌어올려야 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느 특정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한 그런 상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리튬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리튬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향후 다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2차 전지 되어 있는 이 테마들의 이 시장이 다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된다는 거예요.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다시피 기존 2차 전지주에서 첫 번째 대장주로서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업종에서의 자금을 순환을 시키고 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2차 전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이제 이 뉴스를 한번 보고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이 뭐 합니까? ETF를 상장을 시키면서 뭐 하겠다? 3년 동안 2차 전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어제 리튬이라는 이 뉴스를 가지고서도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2차 전지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시장에 이런 모멘텀, 다가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리튬에서 이제 자금이 회수가 되고 나서 2차 전지로서의 수급 이동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론 이 지금 뭡니까? 이 2년, 3년 동안 2차 전지에 집중 투자하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포스코 그룹이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모멘텀도 있지만 다음 뉴스를 봤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IPO 이제 공모에 뭐 했다? 12조 원이 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 두산 로보틱스에 비하면 큰 자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신성 ST라는 종목이 지금 이 기업이 이 공모 IPO에 12조 원이 몰림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률만 1891대 1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살아나게 되냐고 하면은 2차 전지주가 끝난 줄 알았지만 2차 전지주는 끝나지 않았구나. 역시 기관이 되었던지 외국인이 되었던지 개인이 되었던지 투심 자체는 아직 2차 전지주에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개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죠. 그러려고 하면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를 살리려고 하려면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전에 맨 처음 움직였던 강한 종목이었던 테마를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움직였던 게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튬 관련 테마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주들 다시 이제 이런 공모와 함께 수급이 붙고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리튬 관련돼 있는 종목들 물량 넘겼을 때 넘기는 거에 내가 잘못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파하는 구간이 크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이제 신성 ST에 이제 청약이 몰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음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1월에 상장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두산 로보틱스보다도 더 많은 공모 자금이 몰릴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전지주가 받쳐줘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런 작업이었다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성공리에 상장을 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2차 전지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보여주는 과정에서 움직였던 게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아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튬 가격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닥을 다지긴 했지만 크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함께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주들이 이번 리튬 가격 상승이 아니죠. 가격 상승도 맞지만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과 함께 이런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이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에 2차 전지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에 2차 전지주가 테마가 계속 또 달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또 다른 호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가 되어 있어요?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은 미국의 테슬라 기업을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테슬라가 신고가를 갔다. 그럼 2차 전지주들이 날아가는 거고요. 테슬라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차 전지주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급락했다. 2차 전지주들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2차 전지주를 보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체크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은 테슬라를 지표로서 보는 경우가 많죠. 테슬라가 오르느냐 빠지느냐, 테슬라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또 뭐가 일정되어 있어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지금 출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올해 지금 1000대 정도 생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올해 1000대 생산하고 내년에 몇 대 생산? 10만 대 생산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벌써 예약만 몇 대, 200만 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200만 대가 다 매물이 소화됐을 때 이것이 실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엄청난 실적 성장이 우리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제 테슬라의 다시 신고가 랠리라든지 실적에 따른 상승,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된다? 반사이익으로서 2차 전지주
2차전지주들의 이 상승으로서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지금 타이밍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리튬 관련주들을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리튬이 사실 올라가면 2차전지주 섹터들 같이 수급이 좀 붙게 되거든요. 그럼 2차전지주들의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시켜요. 그럼 상장까지 또 우리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에 로봇주들 움직였던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기대감으로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시켰더니 그럼 이제 더 이상 2차전지를 움직일 게 없는가가 아니라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뭐로 세기를 박는다? 테슬라가 지금 사이버 트럭 출시와 함께 실적 기대감, 실적 모멘텀으로서 세기를 박아버리면은 지금 이번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2차 전지의 지금 2차, 3차, 4차 파동까지 지속적인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보는 관점은 리튬 가격의 상승은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살리기 위한 시발점이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테마주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사실 그 전일장에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한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 쪽에서도 호세가 있었고요.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어제는 포스코 그룹주 ETF 역시 상장을 했습니다. 포스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가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완벽하게 구축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포스코 그룹주 2차 전지 역시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유가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리튬 관련주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전기차나 2차 전지는 어느 쪽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역시나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외국인들은 늘 매도한다고 공포감, 이 겁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이 하방 속에서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이 주력 테마가 될 수 있고 주력 업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실제적으로 최근 이제 추석 전에도 그랬습니다. 추석 전에는 역시 연휴 전 이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증시를 하방으로 밀었고 연휴가 끝나니까 이팔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리스크 채권 관련돼 있는 이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와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시장이 굉장히 하방으로 많이 밀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보면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를 중심적으로 사고 있어요.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갖고 2차 전지주를 집중적으로 분명히 개인은 팔았다라고 하지만 외국인은 증시에서 떠났다고 하지만 2차 전지주를 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2차 전지주를 사고 있는 기업들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폐배터리라는 겁니다. 폐배터리. 실질적으로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음 뉴스를 볼게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 2차 전지를 지금까지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배터리 다양한 배터리를 만들고 2차 전지주 시장에 대한 다양한 섹터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뭐다? 2차 전지를 완성시키기 위한 이 테마의 마지막 퍼즐은 폐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이 맨 처음 출시했던 전기차 역시도 이제 뭐가 됩니까? 수명이 다 돼가면서 점점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를 재활용, 재사용 이런 쪽으로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코프로가 상장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은 2차 전지를 볼 때 에코프로의 이런 방향성, 에코프로의 이런 관련 수의 테마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역시 뭐 하겠다. 다음 뉴스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역시 이제는 그전에는 양극재 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어디에 주력을 하고 어디에 더 승부수를 걸겠다.
폐배터리 재활용의 주력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좋아하던 우리나라의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까지 잠시 노렸던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폐배터리 사업의 주력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외국인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뭐 한다 했습니까? 대다수가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했죠. 특히나 지금 다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후발주자들 지금 보면은 뭐 SK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 포스코라든지 우리 2차 전지로 뛰어드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어디로 투자한다? 지금 폐배터리 격전지로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사실상의 다른 기업들도 2차 전지 사업에 이제 뛰어들지만 양극재, 음극재, 뭐 리튬 우리가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전고체 뭐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사실상 2차 전지의 마지막은 2차 전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거는 기존의 관련 사업에서 굉장히 성장성에서 다른 기업들이 다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뛰어드는 대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성장성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폐배터리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격전지, 마지막 퍼즐은 뭐다? 폐배터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폐배터리 격전지다 해가지고 큰 자금이 분명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금의 이 앞으로 시장의 성장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성장 규모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할게요. 폐배터리 업계의 시장 성장 규모가 600조 원까지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600조 원까지. 근데 지금 이게 2025년 기준 3조가 2050년 기준 600조예요. 근데 이게 2025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200배 이상의 성장이 아니라 300배 이상의 시장 규모의 성장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 외국인들 역시도 이런 시장 성장성 규모를 보고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든다.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집한다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대기업들 역시도 이 시장의 성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하는 만큼 강한 투자 자금과 많은 투자 자금과 외국인들의 이런 매집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2차 전지주에서 여러분들이 과거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다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뭐 이런 뭐 LNF 이런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만큼 내가 정말로 2차 전지를 통해서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리튬이라는 이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리튬의 이 바닥을 다졌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2차 전지주 중에서 폐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아니면 최근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해보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명 키워드입니다. 리튬은 속임수고 2차 전지를 주목해야 한다. 단 2차 전지의 마지막 퍼즐은 폐배터리다라는 의견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증시가 많이 눌리면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금양과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 내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좀 붙어졌었던 종목이 어디 있느냐 해서 보니까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많은 부분들, 일정 부분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도 있고 에코프로 역시도 폐배터리 쪽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니 폐배터리 관련주 한번 다시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이제 관련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관련주를 맨 처음 소개시켜드릴 거는 아무래도 세비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다른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과 다르게 이제 굉장히 이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사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폐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활용이 되었든지 재사용이 되었든지 이 원자재를 다시 회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는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회수가 된다. 리튬이 85% 정도 이제 회수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대기업에서도 러브콜이 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기술력과 함께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재활용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사업 관련 수혜주로 좀 보시면 좋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리튬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끝까지 나는 사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왜? 눈앞에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도 사실은 조금만 더 가져갈 수 있으면 좋다 생각을 하는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리튬 관련해가지고 탄산 리튬 관련해가지고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MOU를 체결하면서 생산 관련되어 있는 리튬 생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또 이 기업의 모멘텀으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일 제가 이 종목의 차트를 좋게 보는 건 차트론자로서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월봉상 보면요. 최저가 매수기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차트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는 게 뭐냐? 지금 최근에 이제 증시가 대체적으로 뭐 했습니까? 2차 전지주들이 계속 죽었어요. 2차 전지주들이 죽으면서 내리 하방만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라든지 시장 자체도 좋지 않다 보니까 신저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신저가, 지금 보면 이 기업의 악재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 기업의 악재는 없고 뭐가 존재한다? 2차 전지주들의 투심이 안 좋을 뿐이고 시장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가 안 좋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하단, 신저가를 찍은 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신저가에서 잘 매집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2차 전지주들이 반등 나올 때 원래 자리까지만 올라가줘도 2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폐배터리가 다시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됐을 때는 신고가를 노려봐야겠죠. 그럼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 파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면서 세비캠이라는 종목 지금 자리에서 최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세빛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빠르게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그 소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소니드 뭐 역시나 알다시피 전처리, 폐배터리 관련해서 전처리 관련 업체를 인수하면서 관련 수혜주로 엮였고요. 그다음 최근에 또 방산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쟁들을 통해 가지고 방산주,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죠.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소니드 같은 경우는 이 폭발물 탐지 로봇 생산이 부각이 되면서 이 지뢰 제거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재건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차트적으로 또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차트적으로 이런 거 우리 흔히 잘 아는 쌍바닥 패턴, 우리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에서의 최저 매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종목 소니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꽉꽉 채워서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